뭐지? 이 이상한 기분은. 언제부터인지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게 두렵다. 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예요. 오늘까지껏 사표 내버릴까?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한 직장인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퇴사를 생각했을 때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중에서 특히 인간관계에 집중해서 읽어보려 합니다. 어느 나라든 사람 사는 모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역시 비슷비슷하고요. 그 문제점, 이 책에서 저자가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니치 출판 문화상 특별상 수상자 사토 마사루의 흔들리는 직장인을 위한 최소한의 철학,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 펴낸곳 동양북스. 선생님, 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요즘 상사와 잘 맞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문제인가요? 직장에서는 많든 적든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나 알력이 생기는 법이죠. 오히려 직장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힘들 겁니다. 네, 그건 알고 있어요. 회사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요. 하지만 직속 상사한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난번에 제 후배가 진급시험에 합격했어요. 글쎄, 저보다 3살이나 아래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서 상사도 동료들도 다 그 후배를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승진해서 미끄러졌군요.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보면 사람들과 사귀는 게 능숙하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전부 그게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상사 중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 후배에게는 글쎄 상냥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못난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일에 상처받아요.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상사나 동료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죠. 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모두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겉모습에 불과해요.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한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신경이 쓰여요.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파레토 법칙을 알고 있나요? 파레토 법칙이요? 회사 매출의 80%는 우수한 사원 20%에 의해 창출된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나요?
아, 그거 일개미의 법칙 아닌가요? 개미 집단에서 정말 일하는 개미는 극히 일부라고 하는 그 법칙이요. 파레토 법칙은 일부 구성원의 집단의 급여나 평가가 집중된다는 경험치에 근거한 이론이죠. 그 일개미 법칙도 이 파레토 법칙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미 무리 중 매우 열심히 일하는 개미, 게으른 개미의 비율이 2대 6대 2라고 합니다. 아,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파레토 법칙이 엄밀하게 증명된 이론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등 다양한 상황에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2대 6대 2 법칙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죠. 네? 파레토 법칙을 인간 관계에 적용시켜보면 사람 중 20%는 나를 좋아하고 60%는 평범한 관계고 20%는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하는 20%를 보고 쉽게 위축되지만 그 외에 자신을 좋아하는 20% 또는 자신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60%로 눈을 돌리면 관점이 달라지겠죠. 자신을 좋아하는 20%와 자신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60%로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네, 맞아요. 사람은 자신이 신경 쓰는 부분에만 눈을 돌리죠. 본인을 싫어하는 20%의 사람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건 전체를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전체를 보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요? 네. 큰 그림에서 보면 잘 맞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회사 전체에서 단 20%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을 졸이기보다는 일을 원활하게 할 생각을 하면 되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20%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에게는 미움받는 게 세상사 이치죠. 미움받고 싶지 않다. 미움받는 것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면 무의식적으로 사람에게 휘둘려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인생의 주체성을 잃게 되는 거랍니다. 단 20%의 사람 때문에 인생의 주체성을 잃게 된다는 건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태도 같네요. 그렇죠. 회사는 다양한 인격체가 모이는 장소이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대해 그런 걱정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 거군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생님,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대사관에서 일할 때 저는 소련 붕괴 당시에 다양한 정치 사건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져가는 과정에서는 정치인이나 관료 등이 정세에 따라 각자가 예측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 마음이 멀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배신한다는 뜻인가요? 단 배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예로부터 사람의 의지는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건 성경에도 쓰여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으로 본 적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식사 장면이죠. 식사 후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에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는 달기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밤 안에 배신할 거라고 예언하는군요. 그날 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가 붙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는지를 묻자 예언대로 3번 부정해 버리고는 하염없이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신앙심이 약하다는 것을 탓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전에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는 한번 내 곁을 떠나지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결국 그 후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뒤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신앙심을 새롭게 다집니다. 신앙심은 혼자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뒤집어 말하면 사람의 의지란 그 정도로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배신한 상대를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 일을 할 땐 정을 쌓아야 할까요? 아니면 신뢰를 쌓아야 할까요? 직종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정보다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년 후에 지금까지 맺었던 인간관계가 단번에 끊겨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를 기반으로 한 사람과의 관계를 우정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가 생기는 게 더 신기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면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일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찔리네요. 그럼 선생님은 업무 관련 인간관계에서는 우정이나 신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업무상의 인간관계에서도 우정이 성립되지만 이해관계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친구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신뢰관계는 쌓을 수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로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 내 인간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편이 좋죠. 그래요? 저는 관계의 거리를 둔다는 게 어쩐지 좀 차갑게 느껴져요.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냉정하고 차갑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죠. 우정 또는 애정이란 척도는 다른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의 거리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사가 우리 상담자를 상사 본인의 호불호로 평가하는 건 싫으시죠? 네, 물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나 가시적인 실적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건전한 직장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익은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이익 창출의 근간에는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군요. 예. 좋은 회사라는 것은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을 말해요.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 같은 인간관계도 상호 이해를 무시하고 매출만 추구하는 인간관계도 이상적인 회사를 만드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친구 관계여도 안 되고 계산적인 인간 관계여도 안 된다는 건가요? 영어로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죠. 이 단어는 원래 동료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라틴어 함께, 빵을 의미하는 파니스에서 온 것으로 정리하면 함께 빵을 먹는 사이라는 의미죠. 그게 왜 회사가 되었나요?
현재와 같이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형태가 만들어진 건 신항로 개척 시대부터예요. 유럽에서 인도, 아시아로 가는 항해는 당시에는 아직 위험했고 또 실패하면 많은 사람,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죠.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의 출자금을 모은 게 주식회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배의 선원을 컴퍼니라고 부르다가 점차 회사라는 의미도 갖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회사의 선원이네요. 선생님, 회사 내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배웠을 텐데요. 마찰이라는 것은 상호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죠. 사물과 사물이 맞닿으면 거기에 마찰이 발생해요. 자동차 브레이크는 마찰을 사용해서 바퀴를 멈추게 하지만 브레이크는 가열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면 피부는 아프죠. 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에 마찰, 즉 문제가 생기고 어떻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마찰이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나쁜 영향이라면 알력, 충돌, 부조화 등으로 나타나죠. 인간관계로 인해 생긴 마찰에는 좋은 마찰과 나쁜 마찰이 있다는 거네요.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로 재조명받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결국 대인관계로 인한 고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 작가가 말하기를 이러한 대인관계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요. 과제의 분리가 뭐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거죠. 그것이 남의 과제라면 나는 개입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과제라면 다른 사람을 절대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부모나 친척이 관여하기 쉽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본인 결혼에 대한 부모의 참견을 받아들이는 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그게 마찰을 피하는 길이죠. 마찰을 피한다는 게 무시하라는 건가요? 무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일로 업무가 가능한 사람과는 대면할 일을 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사만 주고받고 관계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에는 무관심하라 이런 뜻이죠. 무관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관심할 수 있어요. 회사란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회사의 목적은 이익 추구,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마찰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 더 있어요. 조직 내의 원활한 신뢰의 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게 무리를 만드는 거죠. 무리라는 게 부서와는 다른가요? 예. 여기서 언급하는 무리, 그룹은 공식적인 조직 구성. 그거와는 별개의 범주로 같은 목적을 갖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죠.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요?
조직을 예로 들면 하나의 큰 생명체, 즉 유기체죠. 우리 몸 안에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가 있듯이 조직 내 각 부서는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다만 각각의 장기나 부서는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보완하면서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죄송한데 비유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조직 내에서는 자주 대립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서 간 이해관계도 다르죠. 조직을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그건 바람직하잖아요. 그때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작용하는 게 무리의 역할입니다. 무리가 조직 내의 대립을 줄인다는 의미는 뭘까요? 무리를 통해 조직 내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을 위해 작은 대립을 해소하는 게 무리의 역할이라는 것이군요. 예, 바로 그거죠. 하나의 목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은 의견 충돌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통된 목적이 있고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을 보는 상황이라면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 효과가 있거든요.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 이 저자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 읽고 마무리할게요. 일은 우정이 아닌 신뢰를 쌓는다. 남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인간은 본래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당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와 잘 맞지 않는 동료나 상사가 있어도 우연히 함께 일하게 됐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일의 목적을 공유하는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 경우는 그 사람과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자신과 맞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공동체, 무리, 그룹 이런 것들은 불편한 사람과의 마찰을 줄이거나 이해관계로 생긴 부서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죠. 상사와의 상하 관계로 고민한다면 다른 위치에 있는 관계를 이용해 보세요. 인간은 원래 더 잘 살기 위해 공동체를 만든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어요. 회사를 이익 = 선 이런 걸 추구하는 조직으로 본다면 조직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의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인간관계로 고민이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줄이고 공동체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본래의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Pulling out of that KOA on the road in our Chevrolet. Turn right at the Texaco, then anywhere we wanna go. I know I'm gonna get there next to you. And baby, I know wherever we go, got the wind at our backs and the sun coming through our windows, burning down the tread on four wheels. High on life and loving you, we can do whatever we want to. Finally as free as we feel, and I'll go down this road if you steer. Forget the map, all the rules, everything you learned in school. Drive under a Texas sky, a slow road gets us there in time. I know I'll find my way if I'm with you. And baby, I know wherever we go, get the wind at our backs and the sun coming through our windows,
of that KOA on the road in our Chevrolet. Turn right at the Texaco, then anywhere we wanna go. I know I'm gonna get there next to you. 지금까지 퇴사가 간절한 날에 읽는 철학 이야기. 저 수책녀와 함께 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Until I found you, until the store I never knew when the night could be sweet. Until you swept me up from my feet down. The rain sings, the cup smiles. He finds me for West Time. The car got a flat tire, but riding shotgun eyes, someone like you. So every day